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이미 오키나와 여행 갔던 영상은 다 올렸는데요. 사실 제가 오키나와 여행을 갔던 이유는 이곳저곳 찾아가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갔던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사색의 시간과 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벌써 오키나와가 그때의 그 시간이 그리워지네요. 여기는 오키나와 북단 오토부라는 곳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거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와서 거의 한국과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놓고는 다른 곳에 여행을 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출장으로 세계 각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유럽에서 6개월 머물렀었는데 그건 뭐 일하러 간 거고요. 호텔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것도 처음에 며칠간은 편하지 나중에는 호텔 생활도 저는 별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생활하기 직전에도 호텔 생활을 몇 개월 했었는데 호텔 생활이 저한테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 너 왜 오키나와 왔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경비가 싸게 먹히더라고요. 너무 싸게 나와서 큰맘 먹고 오키나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왕복 비행기 값이 10만원? 1,500엔이었으니까요. 10만원 왕복 비행기 값이었고 호텔비가 2박에 10만원. 처음에 잤던 건 6,000엔이었고 두 번째는 4,000엔. 그래서 1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10만원 중에서도 4만원을 바우처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6만원으로 2박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식비야 뭐 따지고 보면 아이치보다 물가가 더 쌌기 때문에 그렇게 식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비쌌던 건 렌트비가 경차 하루에 5,000엔, 5만원이었던 거. 외국에 혼자 있다고 돈 그렇게 막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쓰고요. 주말에 마트를 갈 때도 10% 20% 더 싼 곳을 찾아갑니다. 100원, 200원 더 싼 곳을 찾아가고요. 저는 이발소도 안 갑니다. 제 머리 제가 직접 깎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도 여기에서 해수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을 할 정도로 시간이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바다 구경만 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산호초가 저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산호초를 가져가는 것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해수욕 대신에 신발을 벗고 이 바닷물에 발만 담그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가도 한참 걸었고요. 여행 가면 무조건 걷고 뛰어야 되는 게 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겠죠? 여행 가면 그곳의 중심지를 걸어보고 아침에 그곳을 뛰어보고 그쪽의 공기를 마셔보는 게 제가 항상 느끼는 여행입니다. 해변가 바로 옆에 있었던 매점들이 있는 식당가, 조그마한 식당가였는데요. 여기 오키나와 사람들 처음에 제가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기분이 좀 들었거든요. 저기 오빠 우유라고 저게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우유라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만드는 소프트 크림, 아이스크림이 있어서요. 네, 제라또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오빠 아이스네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약간 변태스럽기도 한 건지 아니면 단어를 그냥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건지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름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오빠 아이스 사서 먹고 보니까 맛있었습니다. 우유의 그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품 이름처럼 오빠는 오빠더라고요. 오빠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잠깐 쉬고 이제 첫 1박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호텔로 가기 전에 내일 아침밥 호텔에서 조식하면 좀 비싸니까 이 오키나와의 그냥 동네 슈퍼 가서 아침에 먹을 거 좀 사려고 그럽니다. 오키나와 동네 마트에서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데요. 물건 보면서 이곳 오키나와는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하고 그렇게 물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에서 돼지고기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돼지고기는 뭐 다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족발 하나 샀고요. 이건 오키나와식 요리로 된 족발이고요. 다른 물건들 보더라도 그렇게 본토하고 가격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물건들이 저녁 되면 몇 프로나 세일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저는 저녁 때 주말에 일주일치 장을 보러 가는데 그때 세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슈퍼에 가기 때문에 지금 달려있는 저 가격 여기는 뭐 별로 세일하진 않겠지만 실제 저녁에 가서 이 생필품 가격들이 음식료들이 얼마나 세일되는지 그게 좀 더 궁금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그냥 물건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리온 맥주를 2병을 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키나와에서 돌아왔을 때 그 2병 중에 1병을 가져왔죠. 2병 다 못 마셔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머지 1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오빠 우유인데요. 가격이 좀 비싸네요. 원래부터 이 오빠 우유가 좀 가격이 비싼 그런 우유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의 우유는 아니고요. 이곳 오키나와에서만 파는 것 같습니다. 양배추를 봐도 저희 나고야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오히려 양배추는 더 싼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배추도 팔고 있던데 배추는 확실히 이곳이 비싼 것 같습니다. 278엔? 와우. 나고야 같으면 아마 200엔 정도에 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더 비싸네요. 오키나와에도 한류의 붐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시골 그냥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도 와 한류 물품 한국 과자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는 건 버터링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저도 처음 보는 한류 과자들입니다. 호텔 가는 길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한번 들려봤는데요. 역시 어딜 가나 스타벅스는 저렇게 뭐 사람들이 차들이 밀리고 있네요.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오키나와에서만 파는 머그컵이나 텀블러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와서 이 스타벅스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보게 되었네요. 어우 깜짝이야. 이런 데에서는 안 뛰어다니게 조심해야 되는데 애기니까 뭐 봐줄 수 있죠. 오키나와에서만 파는 보온병은 있었는데요. 오키나와 마크가 저렇게 찍힌 보온병은 있었는데 제가 찾고 있는 텀블러나 머그컵은 없더라고요. 그릇 모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2층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인데요. 요즘 스타벅스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치 좋은 곳에다가 건물 많이 들어놓더라고요. 첫날 묵었던 호텔 로비에서 바라본 체크인할 때 바깥을 바라봤을 때의 풍경인데요. 이 호텔이 그렇게 신식은 아니고요. 조금 오래된 호텔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수학여행 온 학생들하고 이 호텔을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눈이 떠져서 지금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행 와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지 제 몸이 그냥 반응하더라고요. 나고야 집이었었으면 7시? 와, 회사 출근할 때도 7시에 안 일어나는데 여행 와서 그냥 확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기 호텔이 6,000원에 묵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건물이 오래되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싸게 지냈던 거는 참 좋았는데요. 시설이 그렇다고 너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호텔 주변을 산책을 해도 아직 7시 전이네요. 지금 몇 시인지 확인을 하려고 카메라를 열었는데 제 얼굴이 비쳐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주변에 유명한 오솔길, 나무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인난, 구직하는 광고가 저렇게 있는데요. 알바를 하더라도 조리 관련된 일을 하면 27만 원 받는다고 그러고요. 홀에서 그냥 일하는 정말로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알바는 시급 만 원 준다고 그러네요. 나무 오솔길을 찾아가는 길에 만났던 저 고양이. 섬이라서 그런지 고양이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저 고양이는 사람을 안 무서워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저 2마리, 그늘에 있는 곳에서 쉬고 있는 고양이 1마리와 사람의 인기척에 전혀 꺼림낌 없는 저 고양이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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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냥, 바이바이. 이 호텔은 제가 묵었던 곳 바로 옆에 있던 호텔인데요. 건물 보면 되게 신식이고 좋아 보이죠? 그만큼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잘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와, 새식이고 신식 건물이고 정말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 건물 바로 앞에 묘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어딜 가든 묘지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오키나와 역사 이야기하면서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 났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무들이 우그러져 있는 오솔길을 걸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침 7시에 걷는 이 길, 아무도 없는 이 길을 걷는 게 이번 오키나와 여행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햇살과 아침의 새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에게도 마음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길을 걸었던 그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 길, 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그때의 그 기분. 이 나무는 2개의 나무가 하나로 합체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한테 행복을 불어주는 그런 나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무 봤으니까, 합체된 나무 봤으니까 부부 관계 원만하시길, 행복하시길 바라요. 나무들이 둘러싸인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바닷가가 그림처럼 확 나타나더라고요. 꼭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느 순간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닷빛깔이 이뻤고요. 에메랄드 빛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기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이제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호텔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어부일까요? 이곳에 사시는 분이 바닷가에 나와서 바다 구경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잠깐의 힐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